여러분 아까에 이어서 라이브 음악을 들었던 경험, 그래서 묻고 답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 라이브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한국말로는 생음악이에요. 뭐 유튜브나 TV로 간접적으로 듣는 것이 아닌 콘서트나 페스티벌이나 이런 곳에서 실제 가수를 보면서 듣는 그 음악을 라이브 음악이라고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영어로는 라이브 뮤직이 되겠죠. 그러면 라이브 음악 콘서트에 간 적이 있나요? 라고 물어볼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오른쪽의 문장을 한번 살펴봐 주세요. Have you been to live music concert?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이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걸까? 여기를 먼저 보시면 어디에 가봤다라고 할 때요, 내가 어디에 가봤다 라고 하는 거를 현재 완료 시제를 활용해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I've been to 어떤 장소 하게 되면 어디에 가봤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현재 완료의 경험적인 용법이겠죠. 어떠한 장소에 가보았다라는 이제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경험에 대해서 표현을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당신이 어디에 가봤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You've been to 장소,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근데 지금 물어보는 거니까 의문문으로 표현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have 같은 경우는 조동사이기 때문에 조동사의 의문문은 비동사의 의문문과 같이 주어하고 동사의 순서만 바꿔주시면 되죠. 그래서 얘가 앞으로 나오고 have you been to 어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디에 가봤니? 라고 하는 정말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의문 문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한번 이해를 했으니까 이제 입에 붙여서 연습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Have you been to 어디 하면 어디에 가봤니? 라는 의문문이라는 거. 그래서 뒤에 그 장소 이름만 바꿔주시면 되잖아요. 이번에 라이브 음악 콘서트 간 적 있나요? 라고 하는 건 Have you been to live music concert?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또 언제 라이브 음악 들으러 갔나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언제 갔니? 라는 과거의 동작을 나타내줘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단순 과거로 표현해 볼 거고, 언제는 when이라는 의문사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when으로 시작해서 when did you go? 까지 했어요. 그러면 언제 갔니? 라는 거죠. to는 지금 전치사예요. 어디에를 뜻하는 전치사죠. When did you go to live music concert? 이렇게 하게 되면 언제 라이브 뮤직 콘서트에 갔니?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앞에 라이브 음악 콘서트 간 적이 있나요? 라는 대답을 듣고 그 다음에 언제 갔나요?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밑에 똑같다라고 써진 문장을 한번 살펴봐 주세요. When did you go to listen to live music? 이렇게 써놨는데요. 언제 갔니? 여기까지 똑같죠? 이 to가 위에랑 형태는 똑같아 보이는데 기능이 완전히 달라요. 밑에 to는 무엇 하기 위해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to 부정사예요.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죠. 언제 갔냐라는 거예요. 뭐뭐 하기 위해서. Listen to live music. 라이브 뮤직을 듣기 위해서 언제 갔니? 이렇게 또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위하고 아래하고 to 부정사의 기능은 다르지만 같이 붙여놓고 봤을 때 거의 비슷한 의미를 소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간 적이 있나요? 라는 대답을 들은 다음에 언제 가셨나요? 또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상대방이 언제 갔었어요? 또 어땠어요? 이런 대답을 해낼 수가 있는 거니까 물어볼 수 있는 것들도 분위기가 어땠어요? 음악 괜찮았어요?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이것만 있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어떤 배우는 포인트가 있고 교훈이 많겠다라는 것들을 모아서 강의를 제작해 드리는 거고요. 또 궁금한 표현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통해서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위기가 어땠어요? 라는 거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분위기가 영어로 뭐지? 분위기는 바로 atmosphere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땠냐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의문사는 how를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문장과 같이 직관적으로 의문을 던지실 수가 있는데 how was the atmosphere? 이렇게 문장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럼 이 첫 번째 문장은 어떻게 된 거지? 라고 했을 때 보세요.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의 차이점.
밑에는 how가 쓰였고요. 위에는 what이랑 뒤에 마지막에 like가 같이 쓰였죠. 옛날 강의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what, 블라블라, like는 how하고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날씨가 어때요? 라고 했을 때 how's the weather 할 수도 있지만 what's the weather like? 라고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how was the atmosphere 할 수도 있고 what was the atmosphere like? 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무엇과 같았나요? 이 like가 무엇 처럼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무엇과 같았나요? 라는 식으로 의문문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분위기가 어땠나요? 이거를 동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영어에서는 능동의 주어, 능동의 동사를 꺼내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사람이 그 분위기와 장소에 있었던 거고 사람과 그 분위기와의 관계를 설정해주는 동사를 생각해보세요. 이제 그 사람이 분위기를 느꼈겠죠. 그래서 바로 여기 feel 동사를 쓴 거예요. How did you feel about it?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당신은 느꼈나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가리키는 거는 당연히 라이브 뮤직 콘서트, 라이브 뮤직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겠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라고 하게 되면 그 콘서트장의 분위기가 어땠어요? 라이브 뮤직 분위기가 어땠어요? 라는 걸 굉장히 간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의문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음악 괜찮았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뭐 괜찮았어요? 상대방이 어떤 경험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경험 괜찮았어?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 문장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재미있게도 계속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how 의문사를 쓰실 수가 있는데 How did you like the music? 하게 되면 얼마나 당신은 그 음악을 좋아했나요? 라는 문장이 되겠죠. 여기서의 how는 어떻게 라기보다는 어떤 정도를 나타내는 얼마나의 의문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How did you like the music? 얼마나 그 음악을 좋아하셨나요? 라고 물어보는 즉슨 뭐냐면 음악이 어땠나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How was the music? 두 번째 문장처럼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고 그 얼마나 음악을 좋아했나요? 라는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 이거 둘 다 그 콘서트장에 가서 음악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는지 괜찮았는지 물어보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수많은 사례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 이건데 라고 했을 때는 꼭 질문을 통해서 해결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 라이브 음악 들었을 때는 대학교 축제에서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주어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 조금만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was가 당연히 문장의 동사겠죠? 그 앞에까지가 주어일 거고 The first time I listened to live music 이렇게 표현했어요. The first time 이라는 거는 처음, 첫 번째. 이 긴 주어가 안에서도 the first time이 진짜 주어인 거죠. 그리고 뒤에 나머지는 the first time을 꾸며주고 있는 거고요. 내가 라이브 뮤직을 들은 첫 번째는 was 언제였냐면 at my university festival 내 대학교 축제에서 였어. 지금 at이라는 전치사를 써주고 있죠. 때에 따라서 어떠한 장소에서 라는 것을 의미할 때 at을 쓰기도 하고 in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어떤 규칙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원래 그래 라는 식으로 설명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좀 일반적인 원리를 설명드리면 in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넓은 어떠한 안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제 전치사라면 at은 딱 구체적인 거기에서 핀포인트를 하는 전치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전치사 부분은 그래머 인 유즈나 어떤 문법책을 통해서 한 번 정도 쭉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틈틈이 예시문을 통해서 이때 에시스였네? 왜 그럴까라는 거 한번 정도 생각해 보시고 뉘앙스 면에서 기억을 해주시면 훨씬 더 나중에 실제 문장을 만드실 때 활용도가 높은 방식으로 기억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야외에서 열렸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야외에서 열렸다라고 할 때 어떠한 행사를 열고 주최를 하다라고 할 때는 hold라는 동사를 쓰거든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콘서트를 여는 거고 콘서트 입장에서 열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수동태로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pp로 표현이 되죠. hold의 pp형은 held니까 it was held outdoors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바깥 야외에서 열렸다라는 뜻이에요. outdoors는 야외에서를 나타내는 부사예요. 그래서 아예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held outdoors 하면 야외에서 열리는 이라는 이제 어떤 수거로 기억을 해놓으시면 편하실 것 같아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and there were hundreds of people at the concert 이렇게 표현해놨죠. 있었어요. there is, there are 하면 있다라는 표현이죠. 근데 과거이고 복수니까 were이라는 비동사로 바꿔준 거고요. 있었는데 hundreds of people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at the concert 콘서트에서 이렇게 되고요. 자, hundred는 100이라는 뜻이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s를 붙이고 of 그 다음에 대상을 쓰게 되면 수백 명의 그 대상이라는 뜻이 돼요. 그러면 적용을 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천이 thousand이잖아요. 수천 명의 thousands of people이 되는 거고 만이 million이잖아요. 수만 명의 사람들, millions of people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할 때 100단이면 hundreds of people, 1000단이면 thousands of people, 만단이면 당연히 millions of people 이렇게 되겠죠? 굉장히 자주 쓰는 표현이니까 입에 붙여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It was outside 그냥 조금 더 쉽게 해봤어요. outside도 바깥에서라는 뜻이잖아요. 바깥에서였어. It was outside. 바깥이었고 and hundreds of people were invited.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문장에서는 invite이라는 동사를 써봤는데 invite은 초대하다라는 타동사죠. A invite B 하면 A가 B를 초대하는 거죠. 근데 지금 수백 명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초대를 받은 거기 때문에 수동태로 쓴 거고 과거에 초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be 플러스 pp에서 그 비동사를 were로 써준 거죠. Hundreds of people were invited. 이렇게 꼭 이야기를 해보세요.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눈으로 봐서 아는 걸로는 정말 너무너무 부족하고요. 그렇게 쳤으면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말을 이미 잘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장 정도를 완성도 있게 말할 수 있는지 항상 테스트를 해주시고 할 수 없다면 왜 그런지 확인해 주시고 공부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끊임없는 반복 연습밖에 없습니다. 많은 유명한 가수들이 무대에 올라와서 서로의 노래를 불렀어요. 많은 유명한 가수들이 무대에 올라왔다라는 거니까 이 올라오다를 어떻게 영어로 표현하지? 라는 데 있어서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봐주세요. 자, come 하면 오다라는 거죠. come up 하면 어떻게 돼요? 올라오는 거죠. 지금 무대에 올라오는 거니까 뒤에다가 on stage까지 붙여서 표현을 해준 거예요. Many famous singers, 많은 유명한 가수들이 과거에 올라온 거니까 came으로 바꿔서 came up on stage, 무대로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되셨죠? And sang, 지금 노래 부르다는 sing이고요. 과거형이 sing이죠. sang each other's song, 서로서로의 노래를 불렀어.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올라오다 과거로 came, 노래 부르다 과거로 sang 이렇게 항상 시제 일치시켜 주셔야 되는 부분 한 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봤어요. 의미는 똑같은데 구문을 바꿔본 건데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읽어봐 주세요. I saw many famous singers coming up on stage and singing each other's song 이렇게 표현했죠. 위에와의 차이점은 이 바로 see 동사의 과거형인 saw를 썼다는 점이에요. see 동사는 지각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다가
목적어가 오고요.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고 ing를 붙인 형태의 현재 분사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목적어가 이 동사하는 것을 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세요. 나는 봤는데 many famous singers, 많은 유명한 가수들이 coming up on stage, 무대 위로 올라와서 and singing, 노래 부르는 걸 봤다라는 거죠. each other song, 서로서로의 노래를 부르는 걸 봤어. 이때도 마찬가지로 coming이라고 현재 분사를 썼으면 singing이라고 ing를 붙인 현재 분사를 써주셔야 된다는 거 일치시켜 주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지금 누군가가 무대에 올라와서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거죠. 내가 그 유명한 가수들이 올라와서 노래 부르는 걸 봤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C 동사를 쓴 거고, 과거니까 so를 바꿔준 거고, 목적어, 그 다음에 동사 원형 또는 ing 형태로 뒤쪽을 바꿔준 거죠. 똑같은 의미이지만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영어적인 사고방식에 익숙해지는 거 연습을 해주세요. 다음으로 그들의 음악을 라이브 버전으로 듣는 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도 조금 주어가 길어졌는데 그래서 집중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비동사 앞에까지가 당연히 주어겠죠? 여기까지. Listening to their music in the live version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listen to는 듣다이고 그 listen에다가 ing를 붙여가지고 지금 동명사 구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음악을 듣는 것은 뭘로 듣는 것은 in the live version 라이브 버전으로 듣는 것은 한국말로도 버전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뭐 영어 버전 in English version 뭐 한국어 버전 in Korean version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라이브 버전으로 듣는 거는 여기까지가 주어인 거고 was a very special experience to me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뭐였냐면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다 나에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experience 하면 경험이죠. 그리고 그 경험하고 나와의 관계를 이 to 전치사를 통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나에게 그 라이브 콘서트 듣는 게 특별한 경험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고 있죠. 저는 좋은 시간을 보냈고요. 그건 제가 라이브 콘서트 가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어요. 조금 긴데 끊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라고 할 때 보내다라는 거를 동사로 어떻게 하지? 그때는 그냥 have 어쩌고 저쩌고 time을 떠올려 주시면 돼요. 보낸 거가 이미 지난 사실이니까 have가 아닌 과거형 had를 써주셔야겠죠. I had a wonderful time. 여기까지는 뭐 너무 많이 들어서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훌륭한 시간을 보냈다. 조금 더 간단하게 I had a really good time. I had a nice time. 이렇게 표현해 주실 수도 있겠죠? 또는 I had a great time. 이렇게도 가능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가 조금 더 중요해요. It got me interested.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gat에다가 안 그래도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놨죠. It got me interested in going to live concerts.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구문이에요. 지금 get 동사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면서 아까 하나 말씀드린 게 get에는 상태 변화의 뜻이 있어서 뭐뭐 하게 되다라는 뜻을 포함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서의 get은 무엇 하게 만들다라는 거예요. get. 그래서 이렇게 get 목적어 나오고 분사 ing가 올 수도 있고요. pp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러이러한 상태로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이 문장이 어떻게 구성된 건지 좀 보이시죠? 이미 만든 거는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니까 get이 아니라 got으로 써주셔야 되고 It got me interested. 나를 관심 있는 상태로 만든 거예요. 어디에?
가는 것에 관심 있는 상태로 만든 거죠. 어디 가는 거? To live concerts. 라이브 콘서트들에 가는 것에 관심이 있게 만들었다. 라는 것이죠. 왜 그런 말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 그 경험 때문에 나는 라이브 콘서트 가는 거에 관심 가지게 됐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get, 목적어, 그 다음에 분사 요 구문을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밑에다가 설명을 글로 다 적어놨거든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흐름을 정리해드리면 자, 처음 라이브 음악 들었을 때는 대학교 축제에서였다.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라이브 콘서트 장면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한번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게 어디에서 열렸고 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추가를 한 거고 항상 콘서트에는 당연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이 있겠죠. 그래서 가수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무대에 올라와서 서로의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경험이 나로 하여금 어떠한 감정을 들게 했는지 그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다라고 해서 very special experience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저는 좋은 시간을 보냈고 그래서 라이브 콘서트에 가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흐름이 조금 원리로 보이시지 않나요? 항상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도입이 있고 그다음 본론이 있고 그 다음에 결론이 있잖아요. 이거는 시험장에서 말할 때뿐 아니라 외국인 친구의 질문에 대답을 할 때도 이렇게 도입, 그 다음에 내용 설명, 마지막 결론 이렇게 해주셔야 이제 자연스러운 스토리텔링의 흐름을 가지고 가실 수가 있는 거니까 이 하나하나 문장을 만드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항상 읽어주시고 실제 이런 주제로 외국인 친구하고 대화를 할 때 이렇게 문장들을 이어붙여서 말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 꼭 머릿속에 담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늦게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2편 영상 댓글을 통해서 바로 복습 자료로 넘어가서 복습하는 과정 이어가 주세요. 감사드립니다.